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무den에서 통합사회 런칭을 했을 때 이제 3년 전부터 같이 했고 지금까지 여기서 같이 해온 강사 이용환입니다. 예,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끝이라서 많이 이제 지루하고 되게 힘드시죠? 예, 이게 우리 학생이 부모님들의 장애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내년부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니까 격려와 따뜻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화이팅.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하고, 예, 제가 재작년부터 런칭을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교감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서 야자를 빡세게 잡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영수 들어가고 이렇게 인강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라도 수업을 듣겠다고 하면은 저는 해요. 나무 과천외고가 이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서 애정도 많이 쌓이고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노하우도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좀 풀어보자면은 일단은 올해는 조금 설명의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설명의 자체가 죄송합니다. 설명의 자체가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회나 영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냐면요. 자,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게 바뀐 게 없어요. 내용 자체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교과 구성이요. 그냥 단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듯이 개정전 1단원, 2단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성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지리 파트 들어가고 경제 파트 들어가고 정치 파트 들어가고 사회문화 파트 들어가고 윤리 파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사회는 말 그대로 여러 과목의 총합을 갖다가 우리는 통합사회라고 한다. 자, 통합사회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좀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017년도에 수능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좀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쉬웠고 변별력이 안 생겼어요. 변별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선택 과목일 때보다 학생들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예상 문제가 지금 배부가 됐어요. 2028년도 수능을 볼 학생들 대상으로 예상 문제가 이제 사회랑 과학이 배부가 됐는데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대로 예측을 해보자면은 변별력이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겠네.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외국 학생들은 내신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좀 바람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이쪽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2023년도에도 그때 사탐이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생활과 미래라는 과목이 이제 새롭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외국 학생들도 3학년 이제 수능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회탐구의 바이블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이 생활과 미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과목을 갖다가 처음에 구성을 보고 수능을 갖다가 예비 수능 문제를 갖다 처음 봤었을 때 왜 이렇게 쉬워? 가르칠 게 뭐가 있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 꿀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응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응시를 했고 지금도 역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갖다 응시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1등급 컷이 얼마 나왔냐면은 현재 예상 등급 컷이지만 각 메이저 사이트에서 예상한 1등급 등급 컷이 원점수 50점 만점에 40점에서 42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최상위권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100점 만점에 80점, 84점이잖아요. 학교 내신이 그렇게 나왔다면은 정말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막 눈물 뺄 정도로 많이 어려웠다는 건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낸다고 예측은 하더라도 분명히 학생들이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난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과목은 굉장히 앞으로 난이도 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1학년, 2학년을 거쳐가면서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난이도 조정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출을 갖다가 이제 확인해가면서 이제 수능을 갖다가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문과뿐만 아니라 문과, 이과의 이제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외부 학생들 논술도 시험 보고 수시도 보고 특히나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가 많이 남아있냐면은 최저가 남아있거든요. 최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만약에 최저를 갖다 잡는다면 외국 학생들은 보통 영어 한 과목을 갖다가 잡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사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탐 1등급 컷이 10%예요. 그럼 10%를 갖다가 반드시 맞으려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과목이 사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과를 가진 학생들에게 진짜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예측을 한다면은 이 정도로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예측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제가 그 모의고사를 갖다가 내년부터 보게 되면은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능 예측을 갖다 해볼 텐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은 자 이제 그 과천에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수능일 수도 있고 교과서 프린트 암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세요. 하나는 이땡 선생님, 지리 선생님 들어가시고 이제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과서용 위주. 교과서나 이제 교과서라기보다는 그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그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 그 프린트에 미래는 교과서를 쓰지만 비상이나 천재 교과서 내용을 갖다 꼭꼭 차가지고 보통 교과서에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프린트를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미래는 교과서를 갖다 쓰지만 천재나 비상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쓰시니까 미래엔 출판에서 나온 1등급 만들기를 풀면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교과서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합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사회 파트 가르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파트랑 경제 파트가 있는데 그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거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애들이 경제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선생님이 수능의 문제로 어렵게 내는데 이 수능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택을 갖다가 잘 안 하고 대치 쪽에서도 이제 선택 잘 안 해요. 그렇죠? 내신에서 선택 비율이 제일 적은 편이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선택 잘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가감없이 많이 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대치나 평촌에서도 그런 쪽 과목 이제 수능이나 내신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갖다가 이만큼 많이 보유도 하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래도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학교 그 내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오리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주간 테스트를 갖다가 주중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갖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제가 학생들한테 단톡방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또 제가 거둬들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가지고 대비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여기 과천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 기출과 프린트를 갖다가 맞춰가면서 제가 게릴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게릴라 테스트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함 정도 생각을 해주고 만약에 학생들이 어느 파트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서 제가 어떤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학생들의 좀 만족도를 채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이 완전하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지만 대입의 이 수능에 있어서 가장 많은 틀의 변화를 가져온 건 일단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왜냐면은 학생들이 좀 단어라든지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 때 세대에 비해서 어머님 세대에 비해서 익히는 컨텐츠가 좀 많이 약하고 음성, 영상 매체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기본 상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도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파트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과목 공부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리, 경제, 정치, 윤리, 사회 파트가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걸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대로 적응을 해가면서 두 개 파트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좋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 입으로 이런 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출과 프린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분석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끝을 내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현재 제가 1학년 수업을 하지만 그거 토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제 수업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조금 좀 서둘러서 끝냈어요. 그래서 끝냈고 역시 수업은 제일 좋은 수업이 이게 휴강이듯이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제가 또 이제 질문 받을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지. 학생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혹시라도 오늘 생각이 안 났으면은 학원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 원장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